그 고위급이 탈북하다가 잡혔다. 그럼 거의 뭐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김정은 정권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자녀를 더 이상 여기서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썼거든요. 청년들의 이 탈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남한의 정보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또 K-팝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거의 방식과 지금의 이 탈북의 어떤 목적이나 또 경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동원 교수님 모시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동원 교수입니다. 뭐 제 별명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네, 제 별명 쓰레기 교수입니다. 네. 왜요? 제가 그 북한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를 주워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일명 쓰레기 교수인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연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저는 그 북한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를 주워서 북한이 지금 어떤 제품을 또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서 쓰레기 교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굶주림 때문에 탈북을 했지만 네. 최근에는 그 양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지금 국내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이 약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70%가 여성이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되고요. 이 여성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뭐 탈북민 하면 엊그제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곧바로 한국에 온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국에서 조금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이 생활이지 사실은 이제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인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한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문제 때문에 이제 주로 탈북을 했죠. 왜냐하면 그 고난의 행군 때 최대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던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시절인데 이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자고 일어나면 자녀가 죽고 막 이런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이 북한 여성들의 선택지가 바로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 나왔다가 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한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뭐 5년, 10년 뒤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탈북 경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먼저 온 탈북민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경향 중에 보면 그 북한에서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위 젊은 층들, 이 청년들의 이 탈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남한의 정보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영화나 뭐 드라마 또 K-팝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거의 방식과 지금의 이 탈북의 어떤 목적이나 또 경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고위급 탈북이 늘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고위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뭐 국내에서 가장 고위급이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황장엽 비서, 노동당 비서가 계셨고요. 또 그 뒤로 지금은 그 차관급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태용호 전 국회의원도 뭐 고위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근래에는 리일규 북한 참사 쿠바 대사관의 그 참사가 아마 이제 가장 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부분들만 그렇지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탈북 그 고위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고위급이라고 하면 북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직위가 있었던, 그러니까 대사관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을 고위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북한 내부에서 청년동맹 비서라든지 뭐 도당 책임 뭐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저희가 보통의 이제 그 고위급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사실 고위급이라면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을 텐데 왜 탈북을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최근에 좀 달라진 경향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위급의 탈북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저희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반증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뭐 가장 근래에 그 리일규 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고 자녀를 더 이상 여기서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썼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북한 내부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체제에 충성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그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고위급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게 남한에 탈북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탈북을 한다는 건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고위급이라고 해서 그 위험이 없지 않을 텐데 이 고위급이라도 탈북을 할 때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거죠? 아마 고위급이라고 하면 더 이 위험에 많이 노출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탈북민이 이제 국경을 넘는 과정들은 당연히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게 되면 중국으로 오게 되죠. 중국에 와서 중국을 종단을 해서 이 쿤밍이라는 곳, 곤명이라는 곳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곳에까지 가서 다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까지 가야 태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구조고요. 또 러시아에 나와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서 이 한국까지 오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다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일반 탈북민들이 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그 태국으로 건너기까지는 브로커가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고위급 탈북자들은 당연히 대사관에서 이제 곧바로 직행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많은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가족들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이제 탈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브로커 없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또 감수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온 탈북민들은 만약에 잡히게 되면 이제 북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탈출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국행을 기도하지 않고 뭐 중국에 너무 어려워서 신경을 구하러 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나마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이 고위급 탈북민들이 이 탈북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런 여지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건 탈북 경로다 얘기할 수 있죠. 이게 그럼 탈북을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탈북민들, 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북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북송이 되면 일단 교화소를 가게 되죠. 그리고 범죄가 뭐 만약에 이제 북한 당국이 봤을 때 탈북을 유도했거나 또는 뭐 조직적으로 그걸 했다라고 하면 뭐 정치범 수용소도 갈 수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거의 가면 살아서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죠. 교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년형, 5년형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 고위급이 탈북하다가 잡혔다 그럼 거의 뭐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다들 정말 생사를 걸고 탈북을 시도를 하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급도 이렇게 탈북을 지금 많이 시도하는 정도면 지금 북한의 체제가 흔들린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북한의 체제가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내일이라도 북한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북한 체제가 이제 굴러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상적인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체제 내구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의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어떤 통치가 아랫부분까지 명확하게 어떤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작동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의 이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전과는 아주 다른 현상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드는데, 어느 공간 안에 누군가를 가둬놓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렇지만 그렇게는 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신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것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다. 계속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는 문제 해결됐고 나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먹는 것을 주는 사람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세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더 좋은 거를 먹고 살아요. 그게 지금의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딱 가둬놓고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도 들어가지가 않았죠. 정말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미제의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 봉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항상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그런 책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령님을 모시고 여기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국경이 열리면서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고 또 저 다른 세상이 있다는 비교의 준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런 비교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현재 지금 북한 체제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김정은 정권의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남한에서 들어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장마당 세대, 청년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있게 되는 거고 그거는 체제 내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 이 먹는 문제와 생필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그나마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는 어떤 물자 지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다시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최근에 또 수해까지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이러한 3중, 4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의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김정은은 여기에 뭘 하냐? 핵무기 개발이 중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결국은 누구를 옥죄해야 되냐면 주민들을 옥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요인들이 주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북한 정권이 몰락한다면 극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북한의 군사적인 조치, 예를 들면 오물풍선을 보낸다든지, 뭐 핵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뭐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굉장히 강경한 정책인 것처럼 무슨 전쟁을 좋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국가의 활동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남북 간에 지금 뭐 충돌이 발생하거나 또는 뭐 이 강경책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북한 내부에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 군사적인 이 조치를 통해서 정당한 대응을 해가면서 이 힘에 의한 평화 저는 그게 가장 지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전쟁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가면 북한이 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저는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저 비정상적인 북한의 집단을 우리가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